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뉴욕 증시 급락 이후 개장한 어제 국내 증시 그래도 보합권에서 잘 버텨주는 흐름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높여가면서 시장에 힘을 더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의 악재를 소화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플러스권, 마이너스권을 오가다가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긴 했지만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하방 쪽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 관련 정책주들이 활기를 불어일으키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는 공약이 나오게 되면서 풍력 관련 종목들, 태양광 관련 종목들,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의 시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환호를 보였는데요. 3대 지수가 2%대 하락폭을 보였던 전거래일의 하락폭을 그대로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빅테크주들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테슬라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쭉 시작될 빅테크들의 실적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계속해서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급락 이후 급등을 반복하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또 우리 시장을 대비하는 어떤 전략들을 챙겨보면 좋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의 마감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개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미리 살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자세한 가이드들 다 풀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입장하시면요. 팍스통신방 안에서 방송 이후에 실시간 시황과 함께 다양한 가이드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편안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이번 주 계속해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세 협상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양시장의 방향성은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또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장 마쳤는데요. 전날 밤 뉴욕 증시가 폭락세 보였음에도 국내 증시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시작되죠. 여기에 더해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도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 홀로 물량을 팔아냈습니다. 외국인의 팔자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2,430억 원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3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개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일제히 사자세 보이면서 낙폭을 크게 줄여줬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핫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K조선 빅3 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업계는 이미 3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제 그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선박건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 시점에 대부분의 대금을 받는 헤비테일 방식 계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앞으로 2026년까지도 인도 단가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협력 강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주들 일제히 빨간불 켰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뭐 보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K 콘텐츠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단순한 OTT를 넘어서 이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K 콘텐츠를 본 전 세계 시청자들 상당수가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 72%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응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K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면서 시청자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물론 실제 방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관광 산업과 소비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엇갈린 희비를 보였는데요. 반도체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주요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까이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1.6% 정도 떨어지면서 장 마쳤습니다. 2차 전지주도 동반 약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방산주와 조선주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는데요.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 나란히 3%대 급등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조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1.4% 상승했고요. HD현대중공업은 3% 넘게 뛰어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금융주도 호실적 기대감에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KB금융이 1% 가까이, 삼성생명도 2.3% 정도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돼 들어오는 중국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 반사이익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SDN과 금양 그린파워 모두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기간이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 계속해서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에는 온실가스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까지 모두 2%대 상승하면서 전날 보였던 낙폭을 모두 회복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도 밝아졌는데요. 특히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완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관세 전쟁이 진정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M7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는 4% 넘게 급등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테슬라 실적 악화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도 3%대 급등했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중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던 엔비디아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관세 협상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전날 급락에 이어 간밤에는 또 급등하면서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내일부터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합니다.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내외 이슈들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지금부터 레디 개장 시그널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충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다양한 전략, 실시간 가이드 함께하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그래도 뉴욕 증시가 한 번 더 올라줘서 오늘 우리 시장 조금 기대도 되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전략 함께 살펴주시죠. 네, 뭐 미국이 올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또 투자 심리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뭐 미국이라는 큰 형님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우리 아우인 또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지 않겠느냐 싶은데, 근데 이제 사실 내면을 뜯어다 보면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시장이기도 하죠. 네. 뭐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 게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뭐 미국이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았던 경우가 물론 이제 많았겠죠. 근데 요즘 시장은 뭐 비일비재, 디커플링, 네,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일단 올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이슈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뭐 재무부 장관이 뭐 긍정적인 멘트, 뭐 올해 가지 않을 것이다. 계속 미국과 중국이 긴장, 네,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멘트 비슷한 맥락으로 한 부분들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그 원론적인 수준의 그 멘트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미국 3대 지수가 2.5% 이상씩 이렇게 다 상승할 그런 이유가 됐나?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뜯어다 보면은 그 IMF에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발표를 좀 했죠. 뭐 네. 3점 초반으로 기억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2점 후반대로 좀 내렸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로. 그렇죠. 1%대로 지금 대폭 하향을 좀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불안 요인들은 좀 있다라는 거죠. 이 관세,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 관세,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언체 그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하향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역시나 우리 시장 고질적 문제예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사실 내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비우호적인 동향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은 그 정치적인 그 리스크까지 같이 가미됐었던 그 기간이었다 보니까 더 뭐 글로벌 각국에 비해서 그 하락폭이 좀 더 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개선이 돼야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시장은 미국과 좀 같이 동조되기 위해서라면은 이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뭐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장도 올라서 출발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시작이 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 시장에서의 그 수급구도 메이저 뭐 수급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제 관세가 또 내일부터 그쵸 미국과 진행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 시장은 좀 우리 시장이다라는 말을 대신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네. 이제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뭐 중요할 거예요. 뭐 그 부분들을 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증시는 뭐 PPT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랬어요, 올랐어요. 뭐 다 이건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과거 2.7% 올랐고 밑에 보면은 뭐 S&P가 2.5 그리고 나스닥은 뭐 2.7 이게 좋게 마감이 됐단 말이죠. 네. 네, 마찬가지로 뭐 미국은 미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렇게 해석하면 좀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과연 우리 시장이에요. 어제 그 장 마감하고서 이제 수급 동향을 제가 딱 체크를 좀 했는데 바로 네. 이렇습니다. 뭐 대체 거래소 동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수치의 그 변화는 좀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단순히 장 마감하고 이 수급 동향으로만 체크를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뭐 경제적인 부분들 성장률 하향되고 또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부분들 여전히 그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 동향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메이저들이 엇갈리고 있죠. 특히 이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이게 샀다고 해야 되는지 팔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런 소극적인 애매하네요. 동향을 네. 그렇죠.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여전해요. 우리 시장 고질적 문제, 차별화, 양극화 여전하다. 이 부분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가장 차별화, 양극화가 좀 뭘까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요? 뭐가 가장 심한가요?
물론 이제 당일 이슈에 따라서 뭐 네. 수급 쏠림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네. 쏠리는 그 수급이 쏠리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요즘엔 정치 쪽으로만 그쵸. 너무 쏠리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막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슈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네. 무슨 정책을 한다. 오늘 뭐- 또 태양광 관련해서 그쵸.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네. 어제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오늘도 그쵸.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는 그러니까 오늘 또 세론이 나오면은 또 그쪽 다 빠지려나요? 그렇게 말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뭐 살아남을 부분들 우리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이유가 네.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지 이거를 뭐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들인 것이고 네. 뭐 수급을 좀 더 이어가 보면은 저희 이 현물 쪽을 그 보면은 사실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당일 이슈에 따라서 쏠림 현상 반복이 될 것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큰 틀에서 방향성이 부재한 시장이다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성도 확대될 수가 있고 때문에 좀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르죠.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 단기 트레이딩이 또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이거 대응해 가면은 또 거기에 맞는 또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하실 전략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은 네, 팍스통신망에 오시면은 수시로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과 또 전략적인 부분들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뭐 현물을 모두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에서는 그나마 뭐 우상향의 수익률 그래프가 도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은 크게 뭐 변함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밑으로 향한다거나 네.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소간의 등락은 있더라도 뭐 쉽게 밀리지 않는 견조한 수준 유지가 될 것이다. 다만 이슈에 따라서 또 수급 쏠림 현상들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뭐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임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미리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미 증시 상황도 살펴봤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긴 했지만요. 우리 시장에서 체크해 보아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IMF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1%로 또 하향을 했죠. 연기금이 이달 내내 우리 시장을 담아주곤 있긴 하지만요. 이런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불확실성,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부재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계속해서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방향성이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수적인 스탠스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계속해서 정치 관련 테마주들로 쏠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죠. 이에 따라 급등과 급락을 또 반복하고 있는 순환매 돌고 있는 또 정책 테마 관련주들이니까요. 이에 따른 대응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무리하게 올라갈 때 또 쫓아가고 또 빠질 때 또 손절하고 하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변동성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개장 전 이슈부터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오늘의 다양한 전략 개장 전에 미리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랜만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양자회담에 대해서 좀 열려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가 아니죠. 네. 네, 푸틴이 좀 제안을 좀 했어요. 네, 전쟁 발발하고 나서 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동안에 뭐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개전 후 처음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어제 그 나온 기사들 보니까 그 네. 외적으로도 많이 그 있더라고요. 뭐 PPT 그 제목만 제가 따온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트럼프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번 주 합의하길 바란다 이런 게 그러니까 푸틴이 그 제안을 한 이런 부분보다 먼저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번 주 안에 합의했으면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져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더군다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뭐 평화협상 진전되나 이렇게 보면 어제 한 번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나마 이제 푸틴이 직접 대화 제안을 한 거는 뭐 그나마 제일 나중에 나온 기사들이고. 네, 일단 이러다 보니까는 관련 종목들이 좀 반응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전이 일 수도 있고 휴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기대감만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게 될 듯 될 듯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뭐 트럼프도 계속적으로 뭐 30일 휴전했지만 푸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적으로 또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다가도 뭐 러시아가 공격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민간인이 그 많은 숫자의 그 민간인이 또 이제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내용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뭐 더군다나 이 글로벌 각국이 뭐 사우디에서 만나서 뭐 이런 협정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했었고 또 글로벌 각국 또 유럽 각국들 이 촉구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좀 진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뭐 과정을 본다면은 그동안 기대감 이렇게 훅 부풀어 오르게 하고 꺼지고 이게 반복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번은 직접 뭐 푸틴이 나선 만큼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도 사실 또 지켜봐야지 돼요. 또 언제 또 이게 되돌려 봐야 되는 부분들 확 모른 척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종목 접근을 하더라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그 이 중에서는 그나마 그 볼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이쪽은 많이 부진했어요 종목들이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가장 최근으로 본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한 지난달부터 내내 조정을 받았던 그 종목도 있고 네. 더 간다면은 뭐 2월 1월 이때부터도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근데 역으로 보면 가격 매력들이 지금 발생이 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중에서 뭐 종목을 골라 본다면 이렇습니다. 대동기업, 네, 여러분들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전진건설로봇 그리고 대양전기공업 정도를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언급드린 이 종목들은 그나마 이제 시그널이 좀 나온 상황이고 물론 이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우상향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 안에서도 오르내리라고 오르내리라고 할 거예요. 때문에 지금 언급드리는 이런 종목들 같이 뭐 타이밍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에 같이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대동기업, 전진건설로봇, 대양전기공업 이 차트를 통해 한번 먼저 보실게요. 일단 그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네 전진건설로봇 먼저 보죠. 이런 모습입니다. 하단을 잡고서 거래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은 뭐 2월부터 내내 조정을 받았어요. 사실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고 이 자체만으로도 저가 매수의 유입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방 경직성 확보 그리고 지금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가 뭐 중요한 부분들인 것이고 뭐 더불어 본다면은 대동기업 친숙한 종목 비슷한 흐름들입니다. 하단은 이미 잡았어요. 또 시그널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눌림을 이용해야 될지 또 수급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진행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건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만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한 흐름이죠. 내내 3월부터 조정 원체 변동성이 확대됐었던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어느 정도 만회 이후에 다시금 재차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슈팅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물론 이제 이쪽은 언급드린 종목들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같이 의견 나누시고 소통하면서 매매 팁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이슈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살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양자회담을 제안했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종목 접근을 하실 때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 위주로 또 가져와 주셨는데요.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하단을 지지받는다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와 주셨습니다. 대동기업과 전진건설로봇, 대양전기공업까지 살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구간 이후에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가는 구간에 놓여 있고요. 매수세 유입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종목별로 각각 또 다르게 체크를 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접근하실 때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정말 많죠. 하지만 오래 조정받은 종목도 있고 그 정도가 다양합니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있거든요.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이 종목 공략하겠다 함께 살펴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종목들 이외의 종목들도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늘도 정책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또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쪽은 저는 하기 싫어요. 네, 하기 싫은데 네. 근데 지금 대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쪽 맞습니다. 종목들 위주로 지금 탄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지 된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새벽에 미국증시 상승했습니다. 네. 또 우리 시장이 그걸 따라가게 된다면 이쪽은 또 쉬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네. 어떤 말을, 그러니까 어떤 섹터의 그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선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일단은 그 PPT 준비해 보신 제목들만 따온 뭐 기사들이 최근 것들입니다. 네, 최근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뭐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이고 뭐 친환경, 뭐 온실가스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뭐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우리나라가 뭐 유치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5년 후 네, 또 로드맵을 재정비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관련한 그 섹터가 종목들이 상당했죠. 뭐 종목별로 본다면은 뭐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상한가였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정말 끼 있고 세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고 뭐 켄트로스, 에코아이 이런 종목들도 세게 움직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셨을 거니까 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본다면은 그래요. 의료 정책 이와 관련한 부분들도 바로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관련주들이 반응을 해요.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했었냐면은 뭐 인성정보 아시죠? 네. 엊그제인가요? 2, 3일 전에 뭐 상한가도 기록하고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들을 나타낸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고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장의 대세예요. 정책적인 부분들 기사화가 됐고 이미 매수들이 유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안 내려옵니다. 물론 이제 한번 올랐다가 그런 그 모멘텀이 해소가 된다, 소멸된다면은 올라왔던 자리까지 다 내려오거나 혹은 그 밑으로 가기 일반적인데 유입됐던 매수들이 이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도 쉽게 안 내려옵니다. 아마도요 그 정책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죠. 신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미 매수들이 유입되면서 종목들이 반응한 그런 섹터들은 우리에게 또 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한 번 움직였던 종목, 한 번 움직였던 섹터 그런 종목과 섹터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밑에 보시면 뭐 디지털 교과서 관련한 그 이슈도 최근에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컴퍼니라든지 IB 기명 이런 종목들이 뭐 탄력을 나타낸 부분들도 있었고 더불어 본다면 AI 스타트업 이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시겠지만 4x4는 지금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있고 네. 안 내려와요. 네, 관련 또 이제 기대감 다른 AI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매기가 지금 확산 분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올지 모르겠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물론 이제 기사가 나오면은 종목들이 반응해요. 그거를 과연 따라가야 될 것인가? 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말씀드렸듯 가장 그러니까 이미 움직였고 좀 내려와 있는 조금의 눌림목인 거죠. 예, 눌림목을 지금 잘 주는 이런 섹터들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종목들 이런 섹터 종목들을 어떨까 지금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와이랩이 보이고 제로투세븐이 보이고 플랜티넷이 보이네요. 네. 네, 뭐 보시면은 이래요. 와이랩 얼마 전에 움직였죠? 그렇죠. 네, 웹툰 뭐 이재명 그 예비 후보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세제 지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겠다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뭐 K컬처 이런 것들을 민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미 움직였다가 한동안 조용해요. 어느 정도 조정을 또 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로투세븐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반응했었습니다. 정말 탄력 있게 움직이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도 근데 많이 밀린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히 지금 밀려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고 플랜티넷 일자리죠. 또 보안 쪽도 뭐 딥페이크 관련한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쪽도 지금 어찌 보면 움직일 거리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은 네, 와이랩입니다. 말씀드렸듯
탄력적인 움직임,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음봉들 못 오르죠.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뭐 기술적으로 20선 부근이라든지 뭐 60선 부근이라든지는 하방장 지수 확보 이후에 좋은 자리가 한번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관심권에 두고서 진입 여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또 제로 투 세븐 마찬가지죠.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탄력을 나타냅니다. 조정을 받고 눌림이 더 깊지가 않아요. 여기서 또 이런 등락인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먹거리가 나오는 이런 등락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더불어 본다면은 네, 플랜티넷 이것도 좀 가벼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박스권 형성이 되죠. 안 밀립니다. 왜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재건주도 그렇고 지금 이런 그 정치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같이 뭐 타이밍 잡고 싶거나 같이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박스통신망에 오셔서 매매의 팁 한번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전 이슈는 정책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대선 테마와 관련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간밤 미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요. 미리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탈플라스틱, 의료정책, 웹툰, AI, 저출산 이렇게 태양광과 할 것 없이 정책적인 부분들에 따라서 크게 시세를 주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미리 선점하긴 어렵더라도 종목들이 반응한 섹터들은 잡아볼 수 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3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와이랩과 제로투세븐, 플래티넷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리들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쉬어갈 때 공략을 해뒀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리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어떤 자리에서 잡아볼지 어떤 자리에서 공략할지 함께 잡아보면서 정책 관련 테마들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의 다양한 견해 받아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4월 23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미증시와 함께 힘을 받아가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모두 1%대 상승분로 가깝게 움직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선을 넘어섰네요. 2,519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720선 회복했습니다. 72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요. 양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하루 빼고는 모든 거래일에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든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탄력적인 출발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대 넘는 출발 상승 보이고 있고요. 55,900원 선, SK하이닉스는
18만 원 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 3%대 강하게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 강하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 켜고는 있고요. 펩트론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에코프로 BM 2%대 상승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대 넘는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업종 모두 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미국이 올랐고 예상한 대로 네. 올라서 출발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국내 증시 어떻게 네. 될까요? 맞습니다. 얼마든지 올라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또 양매도예요. 뭐 코스피 600, 약 700억 좀 못 되는 규모죠. 네. 코스닥 400억이 넘게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그 수급적인 부분들, 뭐 경제 성장률 뭐 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뚜렷한 네. 모멘텀이 없어요. 뭐 이런 구분이라면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차별화 양극화. 물론 이제 올라서 출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시작은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게 시가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가가 찍히면서 우리 시장 올랐다. 혹은 내린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수급으로 봤을 땐 특히 외국인 뭐 시장 상승 그다음에 선물에서 누가 시장을 주도하느냐가 중요한데 보시면은 선물 시장에서 지금 이 외국인이 역시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 상승에 맞춰서 주도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네요. 이걸 수익률 그래프를 도출해 보게 되면은 아쉽게도 우하향이에요. 네, 시장은 지금 갭으로 약 1%로 지금 떠서 출발한 건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때문에? 미국 때문에. 네, 근데 미국은 미국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구도라면은 아쉽지만 물론 이제 제가 틀릴 수가 약이 예상이 되시나요? 그러게요. 이게 네. 갭으로 떠서 출발한 거를 네. 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구도가의 변함이 없다라면은 네. 변해야 돼요. 그래서 변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면 아쉽게도 좀 지수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것. 근데 저 중요한 것은 뭐냐? 지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장상황과 또 무관하게 우리는 또 수익을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그래요.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딱 보시게 되면은 어떤 종목들입니까? 뭐 신라젠 뭐 그럴 수도 있어. 세명전기 어떤 종목들입니까? 진영 뭐 미래반도체 있고 가음전선도 있고 대원전선도 있고 지금 어찌 보면 전선주들이 포진해 있는데 지금 살짝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5년 뒤 몇 년 뒤 우리나라 전력 국가가 된대요. 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전력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북미 지역 그쪽에서 지금 인프라 좀 확충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좀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좀 쏠쏠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전선업체들 변압업체들 실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AI 시대예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전력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 어찌 보면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들이 또 다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뭡니까? 지수 관련주들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주 장세다. 다만 속도 빠른 상황이다. 어제는 저기였다, 오늘은 여기였다. 또 내일은 어디를 지금 모르겠죠. 역시나 당일 이슈에 의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하다라는 것.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매매가 이런 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선수들은 네. 오히려 이런 장이 매매하기는 정말 좋은 시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만큼 팍스통신망에 여러분 반드시 오셔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여러분께 드리는 정보들 체크하시고 매매의 팁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승 출발은 하고 있지만요. 외국인의 포지션을 봤을 때 또 선물 시장 그리고 풋옵션을 봤을 때는 오늘 상방에 어느 정도 제한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주 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안에서도 지수와 무관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당일 이슈에 따른 수급 쏠림이 상당할 때 개별적인 매매 전략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시장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오히려 이런
이런 매매 전략을 정말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분과 함께 하신다면 매매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또 오르고 있는 업종들 할 것 없이 그때그때 맞는 전략을 잘 세워주시는 분이 충성 전문가님이시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잠시 후에 공개될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이 시그널 포착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온통 지금 정치, 정책 이런 쪽으로만 쏠려 빠르게 있으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이야 그런 걸로 이제 충분한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네, 뭐 빠른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손발 좀 느리신 분들은 네, 좀 난감한 경우를 받을 수가 있단 맞아요. 말이죠. 때문에 이제 좀 느긋한 하지만 그렇죠. 느긋한 게 좀 묻어갈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 번 움직이면 또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 네.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이냐 바로 넘어가 보죠. 뭐 제약바이오 있으니까 당연히 네 의약 쪽이 되겠죠. 당연히 뭐 의약 뭐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땡땡땡땡이라고 해놨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라고. 근데 세계 최초 경구용 항암제 하면은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 그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미 뭐 세계에서 이제 입증이 좀 되고 있어요. 미국 그 FDA에서도 뭐 좋은 결과들, 뭐 임상과 관련한 부분, 또 중국 쪽, 뭐 유럽에서도 뭐 희귀 그 의약품으로 좀 지정이 된 부분들도 이미 오래전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재작년 후반경서부터 해가지고 중국 시장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 모멘텀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아마도 다가오는 6월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그 의료 당국의 그 보험 등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하다. 또 이제 주가가 또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뭐 충분히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씀 다 드렸네요. 네 첫 번째 힌트가 네 이겁니다. 유럽 희귀의약품 인증 좀 됐어요. 또 이 FDA를 통해서도 뭐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입증한 부분들이고, 또 중국 시장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부분들 있다라는 것. 사실 이쪽 섹터들 종목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 종목이 지금 좋고 안 좋고 이걸 떠나서 나쁘지 않아요. 네, 좋고 안 좋고 이걸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향후 뭐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실적이라는 것은 근본적 상승 모멘텀 아니겠어요? 이게 뒷받침된다, 뭐 주가는 쉽게 밀리지 않을 뿐더러 또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또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봉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내내 부진했어요. 내내 부진하다가, 근데 이제 올해까지도 부진하다가 3월 중반서부터 중국 관련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한 차례 튀어오르고 매수세들이 강하게 유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끝난 거였다면은 주가는 다 내려온 자리까지 다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 시장 변동 최근에 4월, 3월 후반서부터 시장 변동은 어떻습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상당히 견조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아실 거고, 지금은 박스권 상단 돌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담아 놓으셔야겠죠.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은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나타날 시기는 임박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충분한 모멘텀이 때문에. 지금은 온통 당일 이슈에 따라서 뭐 정치 쪽, 다른 쪽으로 다 지금 쏠려 있는 부분들입니다만은, 그거는 저 같은 사람, 또 트레이딩이 가능한 사람, 네, 그런 단기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뭐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것들인데, 아마도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느긋하게 갖고 가셔도 되고요. 느긋하게 하더라도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엄청 빠른 시일 내에, 이른 시일 내에 결과가 이어지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팍스통신망이 오셔서 또 이제 방송 끝나고 사무실 돌아가서 같이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도 같이 잡아보고 많은 매매 팁 한번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장들이 변동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내려서 내가 손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응하기가 난처하셨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오늘 가져오신 이 종목은 느긋하게 대응은 가능하지만 한 번 움직이면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의약품,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종목이고요. 또 세계 최초 경구용 항암제, 이것만 들으셔도 이 종목에 대한 이름, 종목명은 아실 것 같아요. 이 항암제를 또 가지고 있고 FDA 입증 그리고 유럽 희귀의약품 인증도 받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3월부터 차트상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올해 3월부터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도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조정을 이용해서 담아놓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이 모멘텀을 바탕으로 방향성이 나타날 시기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조정 나온 자리에서 가격 메리트 있는 자리에서 이 종목 잡아두신다면 끼 있게 움직일 때 이 부분들을 모두 상승분으로 챙겨보실 수가 있겠죠.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알고 계시더라도 대응 전략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이 종목 오늘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또 트레이딩 정말 전문가님께서 잘 해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박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약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들어오셔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시장 상황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크게 움직임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기관이 지금 매도세로 코스닥에서 전환한 모습은 또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그래도 매수세를 더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이 반면 매도세로 코스피에서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출발 분위기 대비해서 지금 시장 상황 살펴주시고요. 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뭐 시장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뭐 네. 다인 것 같아요. 뭐 네. 기관도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매도로 좀 돌아선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는데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은 정말 문제가 그래요. 대내외 여건 이런 것들 그래요. 다 아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거는 이 수급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급이 좀 돌아올까요? 그러게요. 그게 뭐 환율도 조금 중요합니다만은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매정하게 돌아오질 않네요. 근데요. 수급이 좋고 나쁘고 네. 그러면서 시장이 또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네. 이런 시장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닌데 이런 시장에서도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것이 뭐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시장이 상승하면은 매기가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어디를 또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오히려 이런 장이요 명확해요. 어디 집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그 차이는 이런 좀 부진하고 좀 좋지 않은 이런 시장에서 지금 차이가 이제 극명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네, 그렇죠. 그때 좋으면 뭐예요? 안 좋을 때 좋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는 저는 그동안 안 좋은 것도 상당히 많이 겪어왔습니다만 종일 과대로 그보다 더 많이 네. 얻어왔단 말이죠. 뭐 여러분께서 그 팍스통신망에 오시면은 직접 여러분들 확인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미 입장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이미 충분히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좋은 그 매매 팁 같이 얻어가시면 서로 잘 되자는 거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여전히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지만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잡아볼 수 있는 기회들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